네, 다음 순서로 한국서부발전 김대석 실장님께서 안전문화로 완성하는 중대재해 예방과 지속가능 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전문화는 규정 준수를 넘어서 안전을 업무의 기본값으로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예방 가능한 비용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강연을 통해서 예방 중심의 실행 전략으로 성과 관리 방법을 공유하면서 지속자 가능한 운영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부발전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회사 일 때문에 이 발표 자료를 오래전에 보내드렸는데 요즘에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일이 하나 생겨서 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뵙고 그러니까 큰 에너지가 또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좋은 모범 사례를 좀 들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날씨는 조금 흐리고 그렇지만 이 안에는 포근하니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 서부발전에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서부발전 태안 아랫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터닝포인트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알다시피 발전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울산 아래이라든지 저희 태안 아래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활동을 좀 잘하자 그런 계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화면 자체가 1호기부터 여기가 태안아리입니다. 1호기부터 저쪽 끝에가 10호기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전소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한 6%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기도 저 태안아리에서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오퍼레이션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2호기 같은 경우는 며칠 후 12월 31일이면 셧다운을 시킵니다. 30년이 돼서 이제 셧다운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일례로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프레임 같은 구조가 너무 다 썩어서 이렇게 한 50년, 60년을 운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30년 된 다음에 셧다운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흐름 자체는 다변화도 있지만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석탄, 특히 석탄 같은 베이스는 좀 줄이고 이제는 재생 에너지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20, 30년은 더 쓸 수 있는 설비 같지만 셧다운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서부발전에 대해서, 즉 발전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앞서 명함 교환 시간에 보니까 발전소에 많이 오셔서 안전파트에 도움 주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서부발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안전문화 구축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작성했는데 안전문화 자체는 여기 계신 분이 더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특산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 서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안전활동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중요한 것은 시간 자체가 40분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40분 전에 반드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산업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분사됐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전사가 그때 당시에 한전에서 분사가 되고 서부, 남동, 중부, 남부, 한수원 쪽으로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신문지사항이 나온 거 보면은 다시 발전사를 통합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사는 6개로 분할되어 있고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 임직원은 약 2,7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안 쪽에 있고요.
나머지 서인천, 평택, 군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총 설비 용량 자체는 약 우리나라 7%,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는 건 6%, 나머지 한 1% 정도는 나머지 이 복합화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서부 쪽 에어리가 있기 때문에 서부 발전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용이 됐는데,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시운전 중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보면은 뭐 서부라고 할 수가 없죠. 전국에 걸쳐 있는 발전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석탄은 약 6기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복합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외 파트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 UAE 쪽이나 이쪽 사우디 쪽에 태양광을 주로 지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쪽에 수력 발전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로 국내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고 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 단계,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녹색은 건설, 청색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직원에 대한 추입니다. 왜 이 색이 되냐면은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건설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그리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단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고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2018년을 보시면은 이 가로 속에 하나 있는 게 중대재입니다. 이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큰 계기가 된 그런 포인트가 됐었고, 그 이후에 서발전은 예산부터 해서 인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안타깝게 올해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자괴감에 빠진 상황도 있었는데, 결국은 저도 안전 업무를 10여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지금 제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안점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안전 문화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의식 변화로부터 그 회사에 대한 고유한 안전 문화가 정착이 안 되면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들어와도 또 다시 반복되는 게 산업사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발생 건수를 보면요, 태안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태안은 제 직원들이 한 1,300명, 그리고 협력사에서 2,500명 정도 되니까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그래서 태안 쪽의 건수 자체가 한 94%로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건설 단계에 나온 산업계입니다. 건설 단계는 이 운영 사업장보다 특성이 좀 다른 게 일용직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성상 3년이나 4년 사이에 일용직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재해를 입는 상황인데, 특히 또 다른 트렌드 하나가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근로자분들이 다 이 연령대가 있으세요. 60 넘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지셔도 그냥 산업적인 형태가 되고, 또 일을 하시다가 이 업계, 특히 회전근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상해를 입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전반부에서 이 근육을 써보셨는데 일을 하다가 꿋꿋하면 다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트렌드 자체도 건설 노동자도 너무 연령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불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형태를 보니까요, 24년도에 중대재해 건수의 카운터를 보면은 떨어진 사고, 그리고 부딪힌 사고, 물체에 맞은 빔, 이런 수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도 분석을 해보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쪽 파트가 상위 쪽으로 링크되어 있는 거 보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발생 시기별 발생 건수와 그리고 시간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발전소는 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건설 중인데요. 건설 관련해서는 처음에 초창기에, 건설 단계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많이 왔습니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게 건설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은 이 작업자들이 다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끄러짐 사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요. 이에 반해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 관련해서는 거의 봄철부터 여름 전까지 보면은 대정비 기간이라는 오버하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오버하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되면 몇천 명의 이 작업자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고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간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 중인 사업자 관련해서는 거의 끝날 시간 4시 정도에 사고가 제일 불가능합니다. 이제 뭐 한 6시 퇴근인데 거의 이렇게 느슨한 형태가 될 때, 그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건설 중일 때는 점심시간 전, 그리고 건설하신 분들은 5시 퇴근입니다. 퇴근하시기 전후, 이때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라든지 다른 파트를 다 분석을 하고 하는데, 조금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 그럴 때면 이제 느슨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좀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희 선발전의 사고율 관련 그리고 선발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문화 구축 필요성인데 이쪽 파트는 저희 구성원들 선발전 직원과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의식조사나 문화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학술자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이 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 한번 대단히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년 후에는 또 너무나 요즘에 우리 시의원분들이 두려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돼서 지금 3년, 4년 정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아래 박스에 보시면은 2018년 12월에 해안 하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청년인 우리 김영균 씨가 근무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때 저도 그 옆건물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2018년에 사망자는 없었냐? 거의 700명, 800명이 다 나오죠. 이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가치가 틀리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안전을 등한시하는 이런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이 이후에는 예산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고 안전 인력도 보강시켜서 안전관리를 해오는 상황이고 올해 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희 본사의 사장님을 모시고 비상안전경영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향후에 2조를 넘게 안전인상에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였는데요. 이때 이후에 태안화력은 항상 사고의 오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조명되고 있고 또 안전관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질타를 받고 있고 저 또한 포함이 돼서 그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선 활동으로 된 내용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의식 변화라든지 큰 안전문화의 기조로 정착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선발전 그 당시에 2020년입니다. 20년 진단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의사소통 그리고 사고조사라든지 성과평가 다양한 항목이 있죠. 안전 지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책임과 의사소통 분야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차라든지 법규 준수가 낮게 나왔다. 특히 협력사 현장 작업자들은 점수가 거의 리포트 점수 5점 만점에 3.2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안전에 대한 큰 이슈가
저희들한테는 안 닿아 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더 노력했고 공공기관은 더 열심히 안전활동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지금도 또 다시 발생하는 거 보면 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다른 항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이해도, 안전생활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식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경영진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작업해라. 근데 어떻게 안전한지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경영진께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TBM 활동의 위험성 평가 반영 안 하면 작업하지 마라. 작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위험하면은 작업 정지권을 바로 발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해도 자체에도 많이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 교육 시간이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 16시간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와닿는 그런 교육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내쉽게 각 분야별로 지금 안전교육을 따로 지금 이렇게 조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 이해도를 좀 높이고 있고 안전생활입니다. 저는 아이러니컬하게 안전체험선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체험선을 쓰는지 그 말 자체의 옆에는 다르게 생각하면 안전을 이때까지 최우선은 아닌 형태로 관리해왔다 이런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안전 최우선을 조금 넘어서 이제 일상화가 돼야 됩니다. 안전 생활화가 돼서 기본 안전부터 차근차근 가는 이런 단계가 아니면 이 큰 플랜트를 돌리는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안전물 학회, 이런 학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문화 형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앞서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인드 자체를 다시 바꿔 내와야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줄 수 있고 중대재해 자체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중대 위험성 기반으로 해서 이런 관리를 했습니다. 중대재해만 안 나오면 되지 거의 한두 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심지어 건설 단계 예전에는 10년 전에는요 건설을 하고 하면은 보통 한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산업법의 내용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처리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지금 정차 5년, 10년 향을 보면 이제는 틀려졌죠. 한 번 한 번 일하다가 다치는 형태, 그것은 정말 이 통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중대재해만 통제할 게 아니라 일상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 근간에 새로운 안전문화를 구축하자. 이 프레임으로 이후에 5년, 10년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5년이 됐는데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데 큰 A사의 기본이라든지 다른 큰 회사도 그러면 안전사고가 안 났어요.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경험을 보고 감각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해서 지금 현재 큰 안전문화에 기반이 된 큰 회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부발전이 우리나라의 큰 사고 자체에 일으켜서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고 하면서 이 공공기관에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 쓰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문화 구축 관련된 개선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의식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전 베이스가 없는 아무리 10% 떠난다 해도 이 이론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는 형태고 안전은 공부를 저도 했지만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절차 준수, 안전 소통 채널 이런데 절차 준수 관련해서는 상당히 현장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왜 절차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익장을 발휘하시는 근무를 하신 분이 자기 샵에서 항상
낡아진 그 절차서를 보면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에 보면 한 30년 근무를 했으면은 보통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을 건데 왜 그걸 계속 보면서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이걸 왜 보냐.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틀리고 10년대, 20년 전에 뭐 조금씩 변해가면서 컨디션에 따라서 어제 오늘도 틀린데 자기 일을 과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절차 준수 자체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차서야 솔직히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없는 절차서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봅니까? 저쪽에 책꽂이에 많이 꽂혀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밀실 때 이런 자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해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발전본부 쪽으로 이제 안전 담당하는 처장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파트에 조금 더 중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소통 채널은 뒤쪽에 말씀드리지만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가서 일을 해라 이런 상황으로 요즘에는 안전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가서 어떤 작업 현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형태를 반드시 말씀해주고 본인도 그 상황을 안 다음에 작업장에 투입이 되어야지 아무 상황도 모르고 배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전력이 지금 차량이 있는지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통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24년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도가 아니라 24년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잘 알다시피 브래들리 컵입니다. 두 편의 브래들리 컵인데 아주 점수는 잘 나왔어요. 거의 리더 디펜던트 형태로 나왔는데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만 잘못했다고 봐요. 아직까지 B단계 설발전이 이 정도인데 어떤 경평에서 그런지 몰랐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으로서 제가 가져왔는데 저도 이걸 반성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이게 보여주기식의 안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쪽 분야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의식을 분석해봤습니다. 총 태안발전부입니다. 8개 회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총 83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선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데이터는 연령 분포가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한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어떤 회사는 한 50명 이런 갭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걸 담아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지식부터 해서 안전성향까지 다양하게 안전의식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전반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전의식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쪽에 통계에서 P-밸류값 자체는 0.01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한 문제가 되고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안전 성향 자체는 상당히 낮게 나온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개인의 집중력이라든지 요즘에는 일하신 분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좌우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직급이나 근속기간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 그리고 성별, 직무와 같은 개인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이 됐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협력사가 있는데 다 협력사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안전정책을 수립할 때는 각 회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의 브래들컵 형태나 아니면 우리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안전문화 지표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선발전에 고유한 안전지표를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자 이렇게 지내서 현재 우리 계시는 양혁수 대표님과 같이 R&D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고 있고 고유한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문화 툴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현재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안전문화 수준이 낮은 집단과 그리고 어느 정도 비교 우위로 좀 높은 회사에 대해서 잠깐 기술을 해봤습니다. 크게
크게 보면은 저희 회사의 과거 내용으로 동일하다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촉박하면 절차 준수를 안 한다. 그리고 상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 아니 부장이 처장이 말을 하는데 왜 안 따르냐고. 그렇게 하라면 돼.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아니죠. 작업자들도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의견수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마인드를 많이 바꾸고 개선해 왔습니다. 근데 집단 이런 상황도 있고, 특히 이 파트도 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신기구합니다. 제 조사에 대해서 절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안전 파트는 저는 특히 그렇다고 봅니다. 안전은 경쟁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른 발전사도 저희들이 발전사가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전은 왜 경쟁합니까? 안전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권장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특히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사례. 이 사례가 있으면 이런 유사 설계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숨겨요 다. 심지어 저희 선발전 내부에서 모르는데 외부로 더 확대할 그런 상황까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조사는 정확히 하고 대신에 어떤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정말 재발 방송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구축 관련된 핵심 근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면 반복되는 중개제 안전문화 개선. 앞서 제가 계속 강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식을 바꾸지 않고 이 의식을 바꾸려면 그건 뭐냐? 안전문화를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기 분위기는 안전통은 이러니까 여기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작업자 자체도 처음에 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은선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고유한 회사의 안전문화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나 신규인력 변화가 있는데, 현재 건설 현장 가시면요, 작업하시는 분들 30대 없습니다. 40대, 60대 초반. 외국인들이죠. 이 정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예전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노가다에 바꾸신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저 세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학 다니면서 중간중간 그렇게 일도 해보신 분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안전관리를 하려면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문화 확산 노력의 저희들의 안전 활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쪽까지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CEO의 활동입니다. 어떤 회사의 CEO가 안전을 관심을 안 가지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CEO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포멀하게 한 2번을 현장에 가시면 그게 포멀한 형태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오셔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이런 행사를 하시면은 협력사의 일부분을 두고 가는데 협력사에서는 안전 이외에 다른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 선별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이 금전적인 내용이죠. 인력, 금전적인 내용. 그래도 듣고 그런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들은 과정에서 현장에 개선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에서 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구시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안전부를 제청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행사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안전부 제청을 합니다. 안전부 제청은 법과 기준을 지키고 그 이상을 실행한다. 그리고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안전 실천으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한 5년 전에 이게 서서히 만들면서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저는 의무식을 가졌어요.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아니, 치료를 하는데 사고가 그렇게 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말이 도대체 가능하나? 어떻게 선언적인 저런 문구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저걸 선서를 하면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처음에 반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안전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었나. 그래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조금씩 의식되는 거 바뀐 게 이 형태로 생각 안 하면 그러면 안전활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안전활동을 조금 하면 조금 경감되거나 휴게제가 조금 더 경감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내 목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제 근절 대비를 해서 이렇게 큰 이벤트 행사도 한 번씩 하고 본사 가면은 큰 대형 이렇게 디지털 모니터를 하면서 카운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기율 예방책에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고용노동부에서 한 3년 전에 나온 형태로 돼서 위험성 평가 기반으로 하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을 저희들이 한 750점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크게 전파력은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소통 활동이라고 말하는데 산업법에 나와 있는 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산업법 24조, 75조 그리고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대신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안전부를 해부처리해가지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산업법에 나와 있는데 작업중지권이 나와 있습니다. 52조에. 아니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중지하세요. 그 처벌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건수가 있냐 이거죠. 올해 저희들은 128건이 저희 태안 사업장에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한 15고 진짜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거의 몇 건 없습니다. 왜냐? 작업중지해가지고 괜히 지키면 그 업체에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데 누가 이걸 합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제 비상계획 선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작업중지를 아무 해 없이 하게끔 더 권장을 해라. 다양한 방법으로 포스트를 세워서 하거나 QR코드를 찍거나 다이렉트 직통전화를 해서 하거나 지금부터 이 사항을 똑바로 안 하면 하나도 잡겠다. 현장에 이런 형태로서 사장님 어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요. 어제 그래서 한 25분 정도가 포상을 받았는데 1인당 한 100만원씩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100만원씩 포상을 하면서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 지금 모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기 위험성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면은 작업 위험성 평가 이쪽에 나옵니다만 JS 형태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위험성 평가는 설계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 해작 같은 경우는 설계 기본을 가지고 PNI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위험성 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작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작업하기 전에 이쪽에 JSA라는 이 형태로 많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작업이 있는데 몇 단계를 남은 다음에 그 단계별로 위험성이 뭐냐 그런 형태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대회를 맨날 개최하고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죠. 안전교육 자체를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쪽에 한 3페이지 남았는데 이쪽에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가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하는 포션보다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멧이라든지 스마트 안전대 그리고 여름철 호흡기가 고난할 때 그런 다른 장비도 많이 쓴다면 이쪽 스마트 형태로 실제 공기 호흡기도 개발되어 있고요. 특히 청력보호구 같은 경우는 기막에만 꽂는 게 아니라 기막에 이미 이어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전기로 이렇게 기막에 있을 때 무전을 못 들은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설계 관련해서는 태블릿으로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건설사에서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 공기부에서 조금 못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자체가 접속을 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린다 해서
상당히 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조금 더 이 사회망을 좀 활용을 해서 많이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활용해서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하고 현장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서요. 이쪽에 들어오면 모든 생체 리듬이라든지 어제 음주를 하셨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키오스크로. 그래서 현장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GPT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선거에서 만들어준 GPT 형태로 해서 검명 검색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생체 정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로하신 분들의 생체 정보를 포함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합니다. IoT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이미 사용하고 있죠. 지게차에 센서 달아서 많이 바로 구매해서 적용하는 방안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현재 예전 같으면은 아까 첫 장에 보신 것처럼 불뚝 같은 데도 안전관리를 할 때 드론 사람이 올라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드론 아주 좋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서 하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예측 분석하는 위험관리 이게 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오버된 것 같고요. 사업자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협력사의 안전관리도 저희들이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은 한쪽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 파트는 이렇게 우리 학계나 그다음에 산업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주인이라든지 협력사라든지 모두 함께 안전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안전문화는 이제 실무자와 관리자 그리고 CEO까지 어느 한 단계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